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위클리비즈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비즈의 안상현 기자와 방지윤 인턴 기자를 만나보시죠. 일단 이번 마감 기사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이번에 마감한 기사는 13일자, 지난주 금요일자로 나간 기사인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관련된 취재를 한 기사입니다. 사실 이걸 취재하게 된 계기는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 가격에 좀 민감한 편인데, 외신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뉴욕 쪽에서도 월세 대란이 있다고 하고, 베를린 쪽에서도 월세 대란이 있다고 하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거죠.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월세 대란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월세 대란의 직격탄, 유난히 피해가 큰 곳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국들에서 유달리 큰 이제 월세 대란이 좀 포착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또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 내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이제 그런 월세 대란, 그러니까 월세 인상률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달 기준, 4월 기준 물가 인상률이 거의 한 8% 정도였어요. 근데 뉴욕시의 그 임대 아파트 월세 인상률은 거의 30% 이상으로 육박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베를린 같은 도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월세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가의 한 5배까지도 오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좀 더 많은 도시들에서 유달리 좀 이런 월세 대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월세 대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제가 쭉 찾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공통적인 의견은, 가장 큰 의견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이제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에서도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임대 수요가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이제 임대료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주택 자체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먼저 꼽히는 게 글로벌 공급망 대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몰라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를 오가는 물류가 막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원자재,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도 뭐 시멘트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자급자족하진 않잖아요. 해외에 이제 더 싼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게 다 물류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되면서 이런 건축 원자재들이 굉장히 수급이 힘들어졌고, 또 심지어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폭등했고요.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맨 끝점이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에 말 그대로 공사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통계인데요. 이 통계가 지금 3월 기준 29만 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 지금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0년대 이후로 가장 최고치예요. 사실상 말 그대로 주택 경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수요는 폭등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이제 잡은 자료를 보면은 침실 1개짜리 아파트가 4,700달러예요. 그리고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우리가 흔히 한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가 지금 거의 한 6,200달러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700만 원? 이 정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월세가 7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가격인 건데, 이게 무려 작년에서 1년 사이에 30%가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모기지 금리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이제 금리 계열인
모기지 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5%가 넘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자 부담이 커졌잖아요. 이거를 말 그대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돼야 되니까 이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는 더 늘어났고 동시에 이제 이 대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던 임대사업자나 집주인들은 이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임대주택을 좀 내놓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임대료 상승에 특히 취약한 연령층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월세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나 말 그대로 소득이 제대로 이제 분명하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대출조차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임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런 Z세대, 소위 얘기해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입자의 49%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비율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인 이제 렌트카페에서 2021년에 임대료 신청을 한 세대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보시면은 Z세대만 지금 오히려 임대 신청이 21% 늘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나머지 뭐 X세대라든지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 신청이 줄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을 더 끌어모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보고 있는데 Z세대는 방법이 사실상 월세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임대 수요가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한국의 월세 아니면 전세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본 자료는 KB 부동산에서 집계하는 서울 월세 지수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중소형 아파트의 뭐 보증금과 월세 변동성을 이제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이게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 계속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국도 똑같이 이런 월세 대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조를 보면은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뒤에 어떻게 보면 전세값이 좀 치솟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전세 수요자들이 다시 월세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전세 월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지금 뭐 이런 임대차 거래에서 서울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지금 거의 한 4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늘고 당연히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집주인들은 오히려 이제 전셋집을 잘 내놓지 않고 다 월세로 돌리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월세가 진짜 그러니까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마감 기사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탈고하면서 좀 느낀 지점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약간 젊음이 죄가 되는 시대가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이 없는 친구들은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취업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 즐긴 거잖아요. 대학 생활도 못 즐기고 취업도 못 하는데 월세까지 폭등하면서 사실상 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세대로 좀 느껴서 이게 경제라는 게 빨리 안정을 안 찾으면 이 세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잃어버린 세대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런 지금 힘든 시기들이 좀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팀의 안상현 기자였고요. 방지윤 인턴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